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붉은 조명 아래 한국 대표팀은 볼리비아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33,852명의 관중이 만들어낸 열기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단 4일 뒤 맞이할 가나전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전을 마친 뒤 홍명보 감독은 다음 경기에 대한 하나의 예고를 남겼습니다. 오현규는 다음 경기 선발로 나설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축구 팬들의 관심을 전혀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디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볼리비아전 직후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선택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오현규와 조규성은 유럽에서 합류해 훈련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훈련하고 경기에 나서는 것은 경기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몸 상태가 좋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원톱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충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동시에 다음 경기, 가나전의 전술적 구조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현규 선발 확정.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디로 이동할까?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을 맞는 순간 손흥민 선수의 출발 지점은 전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왼쪽 윙어 손흥민. 가장 합리적인 카드처럼 보이지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볼리비아전에서 왼쪽에 섰던 황희찬 선수는 상대의 거친 파울에 시달렸고 경기 후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말은 곧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출발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벤치 그리고 후반 임팩트 카드. 이 선택지는 의외로 설득력이 큽니다. 지난 9월 멕시코전에서 오현규 손흥민 조합은 오현규가 버티고 손흥민이 흔드는 구조를 통해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했을 때 후반 체력 우위를 활용하며 가장 폭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공간 침투, 스프린트, 배후 침투. 모든 장점이 극대화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원톱 손흥민의 효용과 한계. 손흥민은 효과적이었지만 언제나 완벽한 해답은 아니다. 지난 9월 A매치에서 손흥민 선수는 원톱으로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0월 브라질 파라과이전에서는 전방 고립이 심해지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볼리비아전도 프리킥 골이 나오기 전까지 전반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손흥민 원톱은 상황 상대 전술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일 뿐 절대적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이번 가나전에서 그 변수들을 오현규라는 이름으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가나전의 질문은 단 하나. 손흥민을 어디에 두어야 가장 치명적이 되는가? 오현규 선수의 선발은 확정되었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드리블로 흔드는 손흥민인가? 후반전 상대 수비를 깨부수는 벤치 스타트 손흥민인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전술적 실험인가? 볼리비아전에서 드러난 문제들, 황희찬 선수의 몸 상태, 손흥민 선수의 체력과 전술적 활용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가나전의 손흥민 활용법은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팬들과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은 과연 옳았는가? 가나전 준비 과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선택지. 손흥민 벤치 스타트는 전술적 옵션이면서 동시에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지난 멕시코전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상황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벤치에서 시작하는 손흥민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카드. 그러나 팬들의 시선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과거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현규 선수가 버티고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 필요한 상대 수비를 흔드는 그림. 이는 이미 검증된 패턴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손흥민 벤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팬들은 이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전 용병술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쌓아온 불신의 이유. 최근 A매치에서 팬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교체 타이밍의 지연. 예측하기 어려운 포지션 실험.
선수 컨디션 체크 미흡 논란. 이 경험들이 팬들에게 깊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미 불안과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두면 후반에는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감독님이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까요? 교체하는 순간 이미 흐름이 넘어간 상태면 어떡하죠? 후반 카드로 쓰려면 전반 전술이 완성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가능해 보이진 않네요. 팬들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출발하는 손흥민의 가장 큰 리스크. 적시에 투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될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만약 경기가 이미 흐름을 잃은 뒤라면 그 파괴력은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즉, 손흥민 벤치 전략은 전술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감독의 운영 능력이 완벽해야만 빛나는 고난도 카드입니다. 여기서 팬들의 우려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 손흥민을 벤치에 넣을 거면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는가? 팬들의 불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양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톱으로 고립된 손흥민. 늦은 교체로 기회를 놓친 경기. 컨디션 체크 논란. 이 모든 기억이 가나전 손흥민 벤치 시나리오와 결합하며 불안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라 오현규 손흥민을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흥민이 컨디션 관리를 위해 후반 카드로 쓰는 걸 인정해요. 근데 과연 명보가 적시에나 투입할 수 있을런지요? 이 문장은 지금의 팬심을 정확히 대표합니다. 결론, 손흥민 벤치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이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 오현규 선수의 선발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성공 여부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언제, 어떤 흐름 속에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술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술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지는 결정과 타이밍, 단 한순간입니다. 가나전의 90분은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불만과 우려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90분의 열쇠는 지금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벤치에 둘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감독은 그 카드를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국 피치사이드 US는 7일 LAFC가 손흥민의 최고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방법을 분석하며 그의 활약 비결을 조명했습니다. 이를 설명한 LAFC 영양학자인 코너 스펜서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팀에 합류할 경우 그의 기존 루틴, 경기 후 식단, 준비 과정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펜서는 이러한 정보를 비밀 노트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의 컨디셔닝을 최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식단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통해 에너지 저장소를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팬케이크, 시럽, 주스, 밥, 바나나 브레드와 같은 음식은 높은 탄수화물 함량으로 빠른 폭발력과 스프린트 등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선수들과 함께 계획하고 요리하며 매크로를 실제 음식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통해 특히 가족이 있는 선수들의 경우 집에서도 최적의 영양 섭취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이후에도 손흥민은 LAFC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비밀 노트를 통해 토트넘 시절의 루틴과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LAFC는 손흥민의 최고 활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